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지금 할 건지 이때까지 영상들이랑 좀 틀린데 이번 영상은 좀 길 겁니다. 이제 백산 우재룡, 백산 선생 어록이 나에게 주는 의미라고 해서 백산 우재룡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나온 책에 대해서 오디오북처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목차가 있고, 이 목차는 넘어가고, 일단 백산 우재룡 연보 1884년 1월 3일 경상남도 창녕군 지포면 현 대지면 왕산리에서 출생. 1902년 18세 대구 진의대 입교 참교. 1907년 24세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산남의진 참여 연습장 선봉장. 1908년 25세 산남의진 영천 서부 팔공산 일대 대장. 일본군의 피체 대구지방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투옥. 1910년 27세 합방 특사로 풀려남 은둔. 1913년 30세 박상진을 만나 다시 독립운동 시작.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동지 규합 자금 모집. 1915년 32세 박상진, 최기중, 권영만 등과 대구에서 비밀 결사 무장 항일 단체 대한광복회 결성 지휘장. 경주 우편 마차 습격 독립자금 8,700만 원 8,700원 탈취. 만주 길림에서 길림 광복회 조직 초대 만주 부사령 이진용. 1916년 33세 강원도 영월에서 자금 모집을 위해 일본인 중석광 조사. 1917년 34세 중국과 국내의 군자금 모집 통고문 발송. 친일파 장승원 처단 시도 및 처단 시 무기 제공. 1918년 35세 도고면장 박용화 처단 지시 및 무기 제공. 광복회원 다수 피체 후 만주로 망명. 1919년 36세 광복회 부활 충남 논산 일대서 자금 모집. 조선민족 대동단과 연계 추진. 1920년 37세 광복회원을 상해 임시정부의 한운 장홍규 파견. 임시정부 주비단 규칙서 지참. 장홍규 귀국 주비단 조직 활동. 1921년 38세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자금 모집 활동 중 군산에서 피체 사형 구형.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 원산 형무소 투옥. 1937년 54세 가명으로 석방. 다시 독립운동을 모색하며 동지규합. 1945년 62세 서울에서 광복회 동지를 규합하여 재건광복회 조직. 9월 19일 총무. 항일투쟁 기록 광복회 발행. 재건광복회 조직 강화 부회장. 1946년 63세 산남의진 위령제 거행 경북 포항시 죽장면 이밤리. 1955년 72세 본인의 독립운동 구술 백산 여화를 백산 실기로 정리. 3월 3일 음력 서거 경북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에 안장. 1963년 정부로부터 건국 공로 훈장 독립장 수여. 1967년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 2009년 1월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2019년 우재룡 평전 대한광복회 우재룡 이성우저 출간. 일단 발간사 지난 7월 7사 독립기념관에서 백산 선생 어록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 소책자는 그날 행사에 참가한 분들의 소감과 당일 행사 자료,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그날 행사에 참가한 분들은 어록을 통해 백산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었고, 현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날 제막된 어록비에는 백산 우재룡 선생이 신문에서 답한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다면서, 다만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다라고 한 어록이 기록됐다.
지금 여기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독립운동의 본질이고 외세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듯 현재도 일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제세력들과 싸워 주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신은 주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죽비를 내리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 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구 경북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인이 되고 각자 생을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나침반이 되길 기원한다. 건국 1106년 2024 8월 25 백산 우재룡 기념사업회 회장 변호사 최봉태. 백산 선생 어록비가 나에게 주는 의미. 백산 우재룡 기념사업회 회장 변호사 최봉태.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관에서 백산 어록비 제막식이 있었다. 김능진 독립기념관 전 관장은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길지에 어록비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축하를 하였다. 7월 4일은 남북 분단 시대에는 남북이 함께 기념해야 할 날이다. 즉 통일의 나침반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막된 어록비에는 백산 우재룡 선생이 신문에 답한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다면서 다만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다라고 한 어록이 기록됐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우파니샤드 경전에 있는 결과가 자기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행위의 노예가 된다는 말과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신과 수처작주, 입처개진이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축사에는 기회주의자 배격이야말로 독립운동 사상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일제시대의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말기에 친일로 돌아선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산 선생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국권 회복이 조선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한 것뿐일 뿐 결과를 즉 미래를 염두에 두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자유인의 기계가 묻어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결과가 자기 행위의 동기가 되는 기회주의가 팽배해 있고 그것이 기회주의의 씨앗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권력과 명예와 돈이라는 결과가 자기 행동의 동기가 되기에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돈의 노예가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노예들이 사는 세상에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출생률은 세계 최저된 지 오래고 이런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내세우는 출산율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결과의 노예를 기르기 위해 교육 본질을 버린 지 오래다. 사회는 승진과 노후 대책의 노예를 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산 선생의 어록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어 다시 나라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가르치고 있다.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고 이는 백산 선생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야 과거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주인이 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권자가 많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국권 회복이 조선인의 의무이듯 주권 회복은 민주주의의 주권자의 의무이다. 백산 선생의 가르침을 새겨 민주주의 공동체 분단을 넘어서 국권이 회복된 통일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
백산 우재룡 어막식 제막식에 참석하고 개명대 명예교수 정기숙.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극우 인사들의 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듣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청산을 옳게 하지 못한 이승만 정권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유사 이래 수많은 사건을 왜곡하면서 한반도의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였고 그 야욕은 오늘날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36년간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가장 치욕적인 기간이다. 창씨 개명을 강요하고 한글 사용을 금지, 한국말 사용 금지 등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한민족 자체를 없애고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인사들이 전향하여 일본 지배에 충성하고 변절한 많은 나약한 수많은 지식인을 알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일본의 어떠한 압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를 상찬하고 기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의 사명이다. 백산 우재룡 선생의 독립운동은 이성호의 우재룡 평전, 대한광복회 우재룡, 정만진 소설 대한광복회의 소상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은 1902년 18세에 한말 대한제국 군대에 입대하고 1907년 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 조직체인 산남의진에 참여한다. 선봉장 우재룡 선생은 1908년 체포되어 종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합방 특사로 석방된다. 석방된 후 박상진 선생, 권영만 선생 등과 대한광복회를 1915년 8월 25일 달성공원에서 결성한다. 대한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독립 성취의 목적을 두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력이 갖춰지면 일제와 무장투쟁을 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천 행동했다. 1918년 총사령 박상진을 비롯해 김한종, 임세규, 김경태, 최기중이 사형 순국하고 다수 회원들이 체포된다. 대한광복회는 의병 활동과 3.1운동을 연결하는 1910년대의 핵심적인 독립운동 조직체이다. 대한광복회 결성기념회를 국가 또는 대구시 차원에서 개최해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매년 조촐한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우재룡 선생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3.1운동 직후 국내로 와서 광복회 재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6년 복역하고 감형되어 1937년 추록한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 뜻을 같이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아 광복회를 재건하는 활동을 하다가 1955년 3월 3일 대구에서 서거한다. 강철 같은 의지와 불굴의 기상으로 평생 독립운동을 한 선생은 1921년 11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문조서에서 조선총독부 나카시마 유조우 판사가 무력으로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선생은 당당하게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 없다. 다만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하늘을 쳐다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서광의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기상은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어록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위안부가 강제동원인가라는 질의에 다툼이 있는 사항이라 의사표시 유보, 일본을 자유동맹국이라 표현하는 등 극단 친일적인 의견을 표하는 태도,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이 없는데도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어디 이뿐인가? 도처에 독버섯처럼 내재해 있는 친일 잔재들의 준동은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일 정신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친일 정부가 아닌 독립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는 진정한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분골 쇄신해야 한다. 백산 오재룡 선생 어록비 제막에 붙여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정치학. 지난 7월 4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백산 선생 어록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1972년 7월 4일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남북 통일을 위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을 택일하여 백산 선생의 어록비 기념을 제막한 것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갈망했던 그분의 뜻에도 합치되는 경사스러운 일이다. 백산은 1884년 1월 3일 음력 경남 창녕 왕산리에서 1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02년 18세 대한제국 말기 대구 진위대에 입대하여 참교로 복무하다 일제의 군대 강제 해산으로 물러났다. 일제의 조선 강탈 전야인 1907년 그는 의병장 정환직을 만나 산남의진에 참여 선봉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10년 한일 합방특사로 석방되었다. 일제의 무단 통치가 강화되자 그는 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박상진 등과 항일 무장단체 광복회를 비밀리에 조직한다. 이 광복회는 3.1운동 전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결사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하던 일제는 1921년 군산에서 체포하여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원산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그는 1937년 감형으로 석방되었다. 그의 생애 20여 년은 피눈물 나는 감옥 생활로 연결되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조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은 그를 자유의 몸으로 두지 않았다.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은둔 생활로 영위하다 1955년 3월 3일 백산 여화라는 구술서 한 권을 남기고 달성군 유가면에서 서거하였다. 다행히 그에게는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고 1967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내가 독립투사 우재룡 선생의 행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구에서 창립 발족한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회의 책임을 맡으면서였다. 일제시에도 대구는 국채보상운동, 3.8 독립운동, 진보적인 학생 시위운동, 여성운동 등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이 전개된 거룩한 도시이다. 그러나 일제시 일본의 신사까지 설치되던 달성공원에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가 창설될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백산 선생은 한말 의병 전투에 전력하다 나라가 일제에 강점된 후 항일 무장 조직인 광복회를 비밀리에 조직하게 된다. 그는 이 조직의 지휘장을 맡아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국내 친일 분자를 척결하면서도 상해 임정을 돕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경주 인근에서 일본의 우편 마차를 습격하여 거금의 독립자금을 탈취했던 사건은 당시의 언론에도 잘 보도되어 있다. 선생은 일찍부터 일제로 해방되는 길은 조선인들이 독자적인 무장 조직을 갖추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조선 팔도뿐만 아니라 만주 길림에서도 광복회 지부를 결성하여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섰다. 그의 이러한 무장 투쟁 정신은 후일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와 중경임정의 광복군 창설로 이어졌다. 그는 비밀 결사 무장 조직인 광복회 활동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신출귀몰했던 그도 군산에서 1921년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평생을 조국 광복 위에 헌신한 백산의 공로는 독립운동사에 영원토록 기억될 사표이다. 이번 제막된 백산 선생의 어록은 1921년 11월 경성재판소에서 표출된 그의 사상과 신념을 간단 명료하게 압축한 내용이다. 재판정에서 나카시마 유조는 피고는 무력으로 일본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일제가 조선 강탈 후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의 수령인 백산의 행정을 조롱하듯 던진 질문이다. 이에 백산은 되고 안 되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간단히 답변한 뒤 국권 회복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라고 단호히 답변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게 마련이지만 그는 이 재판정에서 조선 독립의 소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고 당당히 판사에 맞섰던 것이다. 당시 일제의 폭압이 심해지자 이 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스스로 변절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한일 합방의 원흉, 이완용 등 을사오적들뿐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조차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당시 대구 지역에서도 수많은 인사들이 일제에 협력하고 심지어 박중량은 2등 방문의 양자를 자처하면서 노골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였다. 그의 침산의 공덕비는 철거된 지 오래이다. 이 글에 거명하기도 부끄러운 대구에 이름 있는 인사들도 3.1운동 이후 소위 자재단을 결성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만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백사는 당시 생사가 갈리는 서슬퍼른 일제 재판정에서 독립운동이 조선인의 의무임을 당당히 밝힌 것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인으로서 의병부대의 선봉장과 연습장, 광복회의 지휘장의 기계와 기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항일 독립투사로서 백산의 어록은 비록 간단하지만 후세들이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명언임에 틀림이 없다. 1937년 54세의 백산 선생은 감형되어 감옥에서 풀려난 후 동지들을 규합하여 광복 재건 운동에 진력하다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였다. 백산은 불행히도 해방된 조국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받지 못했다.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독립운동가들을 대접키는커녕 정권욕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을 배척하였다. 김구를 비롯한 상해 인정 요인들도 미 군정하에서 또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이승만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를 해체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하였다. 일제에 부역했던 고등계 형사들은 재취업되어 다시 독립지사들을 조사하고 탄압하는 비극마저 발생하였다.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이 일제의 악덕 고등형사 노덕술의 취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우재룡 지사 역시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감시를 피해 은둔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백산의 장남 우대현 선생으로부터 돌아가신 성고의 피신 행각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해방된 조국에서마저 독립지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은 해방된 조국의 가장 큰 비극이며 개인적 불행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해방된 조국의 정체성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이다. 해방 전후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반일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백산의 혈손인 장남 우대현 선생은 나와 같은 연배이고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오랜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돌아가신 성고의 유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독립운동 계승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내가 잠시 봉사했던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회의 상임 대표직을 이어받아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여러 해 전 그의 팔공산 사유지를 대구의 독립기념관 건립부지로 희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과묵한 성격과 과감한 실천력은 성고의 유지를 받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다행히도 백산의 손자들도 반듯하게 자라 법조계와 금융계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일제히 재판정에서 취조받았던 백산을 변호라도 하듯 손자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분명 돌아가신 조부 백산의 음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천안 독립기념관의 백산 선생의 어록 제막은 항일운동의 성지라는 대구에서 광복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우선 광복회 창립지인 대구 달성공원에 광복회 표지석부터 세워야 한다. 왕산허위 등 수많은 독립애국지사들과 애국문인들의 기념비가 즐비한 달성공원 내에 광복회의 표지석 하나 없다는 것은 대구의 수치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대구에서 결성된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조직된 최대의 항일 군사 조직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은가. 몇 해 전부터 대구에 뜻있는 인사들이 매년 8월 25일 달성 공원정 중앙의 해나무 아래 모여 광복회 창립 기념식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이 바로 광복회 창립 100주년이다. 대구 독립기념관 건립에 앞서 달성공원 내 일제의 옛 신사 자리에 광복회 창설 표지석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차후 달성공원 내에 광복회 기념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광복회 정신을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옛것을 숭상하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이거 위에는 지금 언론 보도 평화뉴스에서 나온 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굴의 애국지사 백산 우재룡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며 김능진 제9대 독립기념관장. 선생께서는 후손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수많은 행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외적들의 소굴이 된 조국을 무사히 탈출하여 행동이 자유스러운 만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투쟁을 위하여 굳이 위험한 사지인 조국 땅으로 돌아오신 점, 일제의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투쟁 사실들을 책임자라고 주장한 점,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목까지 자신이 뒤집어 쓰려고 하셨던 점 등은 너무 자랑스러운 영웅의 모습이셨습니다. 재판 과정의 기록에서 나타난 백산 선생의 말씀 중에 제가 무릎을 치며 감탄했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가 무력으로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생께서 답변하시기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한 바 없다.
조선인으로서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답이야말로 참으로 당당한 태도이고 또한 끝을 알 수 없는 애국심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경할 만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역사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 중에는 전 민족의 그 성함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백산 우재룡 선생의 삶과 정신을 살펴보면 그 어느 유명한 분 못지않게 백산 선생께서도 엄청난 분이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고 끈질기며 당당하게 투쟁하셨고 평생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특별한 존경을 표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백산 우재룡 평전 헌사 중에서 다음은 조선 호랑이의 큰 울음소리 백산 우재룡 선생 어록비 제막 헌시 박지극 시인 1921년 11월 백산은 쩌렁쩌렁 총독부 법정을 호령했다. 2천만 조선인의 의무로 나 여기에 서 있노라. 묶여 있으되 그의 영혼은 자유였다. 묶여있는 백산을 얻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나카시마 판사를 향해 나 우재룡은 조선인의 의무로 여기에 서 있노라. 국권 회복은 조선인에게는 하늘의 뜻이다. 너희들이 나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로다. 그들의 두려움이 떨리는 목소리 되어 법정 천정을 울린다. 사형, 구형, 무기징역에 처함. 땅, 땅, 땅. 묶여 있어도 그는 조선의 호랑이였다. 선생이시여, 백산이시여, 여기 독립기념관 뜰악 양지에 광복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조선 호랑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빗돌에 새겨 세우니 백산 선생이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대를 사모하는 조선 호랑이의 큰 울음을 그리워하는 흰옷의 동포들이 모여 백산 선생이 광복의 양지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흠양하소서 백산이시여, 여기는 선생의 염원이 연그러 이루어진 자유로운 광복의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호랑이의 큰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우재룡 지사님께 평전을 바치며 박지극 시인 1949년 6월 30일 밤 그리 깊지 않은 산골짜기인데도 밤이 밀려오자 사방은 금세 먹물처럼 짙은 어둠에 파묻힌다. 집에서 가져온 헌이불을 나뭇잎 더미 위에 깔고 앉았지만 사람의 몸은 땅에서 올라온 습기를 못 이겨 저절로 눅눅해진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목덜미에는 새까만 산모기들이 달라붙어 마구 피를 빨아먹는다. 아까부터 줄곧 온몸을 꿈틀대고 있던 6살 사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낸다. 아버지,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요. 아버지는 왜 집에 올 때마다 밤늦게 오고 집에 와서는 산에 숨어 있다가 새벽같이 어디론가 가요. 정만진의 소설 대항광복회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산에 숨다로 시작된다. 1949년 일제가 끝났음은 물론 남한 단독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나 된 시점이다. 그런데도 우재룡은 왜 이렇게 쫓기듯이 숨어서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일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호랑이 길을 나서다.
18세 청년 우재룡 대한제국 진위대에 자진 입대. 군대 해산 산남의진으로 찾아가 의병이 되다. 1908년 8월 일제는 의병 선봉장 우의견 무기징역에 처함. 땅땅땅. 다시 길 위에 서다. 1915년 8월 25일 달성토성에서 대한광복회 결성. 만주지부 길림 광복회 결성. 김좌진에게 군자금 전달. 경주 효영교 세금 마차 탈취. 친일 부호 서도현 처단. 영월 중석광 습격. 친일 부호 장승원 처단. 만주 망명. 3.1 만세운동 국내 잠입. 광복회 재건운동. 주비단 창단. 1921년 4월 18일 우재룡이 군산에서 피체되다. 1922년 4월 13일 일제는 우의견에게 사형구형 무기징역에 처함. 땅땅땅. 갇혀 있어도 그는 조선의 호랑이였다. 길에게 묻다. 1945년 해방. 춘내 불사춘. 광복이 왔으나 광복은 어디 있소? 밀양사람 김원봉 북한으로 쫓겨가고 김구 주석마저 안두에게 백산 우재룡 그렇게 원했던 광복 조국에서 쫓기는 신세. 백산 선생 길에게 묻다. 광복이 왔으나 광복은 어디 있어? 길 위에 눕다. 낮고 가늘고 긴 김소전의 울음소리가 어린 아들 형제의 머리 위를 지나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 정만진의 소설 대한광복회는 우재룡의 죽음을 아내 김소전의 울음으로 막을 내린다. 18세 청년 우재룡, 70세 노인 백산. 그의 참 이름은 독립군. 길은 끝나지 않았다. 우공, 이제 우리가 지켜드리리다. 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지 않아도 됩니다. 우공과 닮은 형형한 눈빛의 아들이 그대 영전에 평전을 바치고 있지 않소. 아무 거리낌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그 옛날 눅눅한 흙바닥에 누웠던 6살 아들을 마음껏 안아보시구려. 영원한 독립군의 아내 김소전 여사는 아직도 그대를 연모하는 새아씨 같다오. 이리 나와 함께 손도 잡고 춤도 추어 보시구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선 호랑이의 큰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오. 백산 우재룡과 환암 이순구, 이원균, 전 경일대 교수, 경주 옥산서원 재무유사. 나이 조부이신 환암 이순구 공은 백산 우재룡 공과 동갑이며 동지요 진심을 알아주는 직이었다. 두 분은 산남의진과 만주에서 항일운동, 나아가 광복회에서 같이 활동하신 동지였다. 백산공이 서거하신 후 늦게 부고를 받은 환암공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집안 손자의 부축을 받아 직접 제문을 지어 달성군 유가면 백산공의 묘소를 찾아가 조문한 직이었다. 환암 이순구, 조부의 휘는 이순구요, 자는 성희이며 호는 환암이다.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7살 때 아버지를 여의니 14세 위인 백형 이한구 공이 기르고 가르쳤다. 지포공은 정용기 공과 산남의진에서 활동하며 중군장을 맡았기에 어린 동생인 환암공은 의진에 참여할 사람을 권모하는 일과 군자금 모금 및 정찰 임무를 주로 맡았다. 당시 연습장이며 선봉장으로 활약한 백산공을 아마도 이때 1907년 처음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지포공은 영일 중축장면 이밤 전투에서 대장 정용기, 참모장 선영가, 좌영장 권규섭 등 많은 의사들과 더불어 적의 습격을 받아 순절하셨다. 산남의진의 청송지역 지대장을 맡은 서종락공은
화남공의 처남이기도 하였다. 풍산인 유서구 공이 쓴 화남공 묘갈명의 일부를 옮겨본다. 당시 우리 지사들이 요령, 심양 등지로 많이 들어가 길림성 유하에 새로이 군교, 신흥무관학교를 개설하여 병사를 훈련하고 나라의 광복을 꾀했는데 화남공이 가자 이상용 공을 방문하여 함께 도울 것을 약속하고 귀국하여 박상진, 최기중, 우재룡 등과 광복회를 결사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군사를 양성할 계획이었다. 하루는 우공이 권영만, 최순가 등과 함께 이 일로 동해로 가려는 것을 공이 위험하다 말렸지만 적에게 발각되어 우공과 권공은 탈출할 수 있었으나 최공은 잡히자 투신하여 스스로 순절했다. 제공이 이번에는 권력을 잡고 일제의 아부하는 민족 반역자를 치고자 하여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발각되어 제공이 해침을 당하고 우공 등은 갇힌 몸이 되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화남공은 다시 1919년 봄에 드디어 가족을 데리고 만주에 들어가 이상희, 김동삼, 제공과 함께 광복을 꾀하였으나 일제의 치밀한 방해 공작으로 이마저 단념하고 있던 참에 1932년 형의 맏아들이 죽었다는 기별을 접수하고는 만주에서 이미 활동할 수 없는 바에야 오히려 고토로 돌아가 선대의 제사나 챙기고 고아들을 기름만 갖지 못하다 하여 돌아오게 된다. 하루는 적의 노예가 된 경찰과 헌병이 와서 집안을 수색하며 단발과 창시를 강요하며 위협하였으나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고 호통하시며 죽기로 한거하며 따르지 않았다. 일제의 단발령에도 굴하지 않고 89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상투를 하고 갓을 쓰고 다니셨다. 몸이 불편하여 농사도 짓지 못하고 1971년까지 안개리 사랑방에 학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셨다. 안개리 양동리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집성촌이었는데 포항제철 용수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하는 수 없이 인근 안강읍으로 이사와서 경주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 1972년 8월 23일에 조부의 고종명을 맞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시에 회고하시기를 우리 집 사랑방에 손님이 없었던 날은 사라오 태풍 때 단 하루뿐이었다고 하셨다. 사랑방에 찾아오는 손님은 친인척, 친지의 문방객은 물론 그를 묻고자 하는 사람, 새로 부임한 월성 군수 등 유지, 혼인 기리를 잡고 예장지를 쓰려는 사람, 이사 기리를 잡으려는 사람, 집에 키우던 소가 달아나 찾지 못하는 사람 등 다양했다. 조부께서는 일찍부터 유학과 주역을 공부하셔서 군자금 모금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자신을 앞날을 알기 위해 주역점을 치셨다고 한다. 그 후 일상생활에 주역점을 널리 활용하여 이웃에게 도움을 주셨고 장손인 저에게도 장군이 되려면 지리 공부와 주역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만주에서부터 경주까지 열차역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우셨고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산길과 샛길을 다 알고 계셨다. 별다른 교통수단 없이 걸어 다녀야 했던 당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찾아와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환안공을 추모하는 분들과 제자들이 모인 복근계는 1958년 창립되어 장자에게 승계되며 2024년 현재 120명의 계원이 등록되어 있다. 매년 음력 섣달 보름에 안강읍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선곡께서는 정용기 대장 집은 물론이거니와 백산 선생 집도 문안 인사를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 197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집은 대명동 승마장 근처에 살았고 하루는 성고께서 좋은 입으로 차려입고 따라가자고 하셔서 영문도 모르는 길을 나섰다. 큰 길을 하나 건너고 개울을 건너서 조금 더 가니 백산 선생의 집이었다.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구시 대명동과 달성구 송현동으로 갈렸다. 집에서 김소전 여사의 대접을 받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경산, 고산의 시지동으로 이사 왔고 몇 년 후 성고께서도 돌아가셨기에 서로 소식은 끊어졌고 그렇게 두 집안은 잊혀져 갔다. 할배요, 백산 우재룡 선생을 아시는지요? 대구 매일신문 부장으로 있는 집안 족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슨 백산 선생의 아드님께서 양동에 살았던 섭제댁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이었다. 조부의 처가가 청송의 섭제의 서씨였기 때문에 우리 집은 경주 지역에서는 섭제댁으로 통칭되었다. 나는 섭제댁 장손이었기에 중학교에 다닐 때는 행동에 주의해야 했으며 사랑방에 오신 손님께는 항상 큰 절로 인사를 올려야 했다. 조부께서 이분이 누군지 알제? 하시면 건성으로 예 하고 얼른 사랑방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백산 선생의 장남이신 우대현 선님과 우선 통화를 하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잡았다. 그 즈음 국가보훈처로부터 조부에 대한 유품 조사를 의뢰받은 독립운동연구가인 K 교수를 우리 집에서 만나 유품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뷰도 했다. 여러 이야기 중에 백산 선생 후손의 근황을 들었고 대구 지역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주위에 팽배해 있던 터라 백산 선생의 음덕인 것 같아 정말 다행스러웠다. 드디어 설렘을 안고 우대현님을 만났지만 마음속의 상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엄하고 과단성 있어 보이셨지만 자상하셨고 연세보다 너무 젊게 보이셔서 조금 놀랐을 뿐. 화남공의 손자인 나와 백산 선생의 아들 사이면 내가 아저씨, 아재라 불러야 하지만 편하게 형님이라 불러라고 허락해 주셨다. 그날 대현 형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니 형님 얼굴에서는 흩어져 나뒹구는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이 엿보였다. 성고의 휘함이 이석도이며 한암공과 백산공의 비문을 모두 류서구 선생이 차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김소전 여사께서 양동의 섭제댁을 찾아 보온하라고 유명을 남기신 것도 알게 되었다. 화남 총고 곤 그날 형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백산 선생의 장례 치르고 난 한참 뒤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몸이 불편한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굳이 백산 선생 묘소에 같이 가자고 했단다. 묘소 앞에 간단한 제수를 차리고 한문으로 가득한 두루마리를 꺼내 읽더니 호곡을 하셨다고 한다. 한참 후 그 두루마리 이를 제문이라고 함을 상주인 형님에게 건네며 잘 간직해 두어라고 하셨단다. 당시 형님도 어린 나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고 잘 간직해 둔다는 것이 세월이 흘러 어디에 보관해 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부의 문집인 화남 총고의 목차를 살폈다. 제문 부분에 백산 선생에 대한 제문, 제백산 우공재룡이 견문, 이 한문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가. 내용을 사진 찍어 형님의 카톡에 올려드리니 크게 기뻐하셨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문의 원문을 찾은 것이다. 이렇듯 두 집안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화남 총고 건에 수록된 신의주 여관에서 자고 압록강을 건너며 라는 시를 한 수 올린다. 한항공이 28살인 1912년 10월에 임무를 맡고 신의주 여관을 떠나 압록강을 떠날 때 소회를 적은 시이다.
당시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가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았으리라. 숙신, 의주, 여사, 도강. 신의주 여관에서 자고 압록강을 건너며 망미운 연합. 고국을 바라보니 구름 연기 자욱한데 회민수 화급. 결애를 생각하니 물부린 양 급하여라. 남아 부중책. 나라를 구할 중한 책임을 가진 사나이가 무어도 강압. 말 없이 압록강을 건너네. 우. 월조 타향몽. 달빛이 비춰오니 타향의 꿈길이요. 운기 고국수. 구름이 돌아가니 고국의 시름이라. 삼경 독불매. 밤은 깊은데 홀로 잠 못 드나니 압록강 성류. 압록강 물소리 때문이 아니라네. 백산어록 3. 아들에게 남긴 유훈. 이원균 전 경일대 교수, 경주 옥산서원 재무유사. 백산우재룡 선생의 세 번째 어록인 아들에게 남긴 유훈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자 한다. 백산 선생은 유학자였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의 가르침을 유학에서는 시례 지교 또는 시례 지훈이라 한다. 시와 예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는 논어 개시해 보이는데 아들 공리가 빠른 걸음으로 뜰을 지나갈 때 공자께서 시를 배웠느냐고 물으셨다. 공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다른 날 같은 상황에서 공자께서 공리에게 예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절도에 맞게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셨다. 이에 공리는 시경과 예기를 공부했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백산 선생께서도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지 않았다면 공자처럼 아들에게 고상한 유훈을 남기셨겠지만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려 획책하는 난세를 당하여 사람 제대로 알기를 아들에게 당부하셨다. 얼굴 아는 사람이야 부지기수이지만 진정한 본심까지 아는 지기는 몇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사실 논어도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아의 배우고 수시로 익히는 공부로 시작하여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야니라의 사람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다로 끝이 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가는 것이리라. 2. 백산 선생은 진정한 대장부이셨다. 일반적으로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를 대장부라고 한다. 하지만 맹자 등문공 하에서는 천하라는 넓은 집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것을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미혹시키지 못하고 빈천이 지조를 바꾸게 하지 못하며 위무가 절개를 굽히게 할 수 없는 것, 이를 대장부라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난세를 당한 백산 선생의 행동은 맹자가 말한 대장부에 하나도 어그러짐 없는 완벽한 대장부다운 것이었다. 맹자 진심상에 옛사람들은 뜻을 얻게 되면 그 혜택이 백성에게 베풀어졌고 뜻을 얻지 못해도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에 드러냈다. 궁하면 홀로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현달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감해시켜
천하를 선하게 한다고 했으니 백산 선생께서는 유학자로서의 배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셨다. 3. 효제 충신과 더불어 의를 강조하셨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본 덕목이 효, 제, 충, 신이다.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효와 제이다. 효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를 말하며 제는 형제 사이의 덕목으로 형은 아우를 우애 있게 대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는 형우 제공을 말한다. 그리고 가정 윤리를 확대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한 덕목이 충과 신이다. 충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다하는 성심을 뜻한다. 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군주나 상위자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되었다. 신은 벗, 붕우 사이의 믿음을 말한다. 백산 선생께서는 자식에게 남긴 유언의 효제는 기본이므로 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살을 버리고 공적인 의를 강조하셨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본성 중 수호지심의 의를 실마리로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거짓을 미워하는 의로운 마음이라고 했다. 중용 19장에 보이듯이 군자에게는 중용하기가 어렵지 장록도 기꺼이 사양할 수 있으며 섯을 시퍼런 번쩍이는 칼날도 능히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누군들 적의 총칼이 두렵지 않으리냐마는 나라와 민족의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도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었다. 백산 선생께서는 아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인 지기를 만나 서로 믿고 의리 지킴을 제일 덕목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산 선생과 산남의진 의병장 정용기 선생이 서로 만나 의형제 맺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우재룡은 이때 대구 진위대 참모로 근무하였다. 우재룡은 많은 사람이 대구로 찾아와 정용기의 석방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다. 이에 우재룡은 정용기를 흠모하였다. 그리고 정용기의 의형제가 되었다. 우재룡은 정용기를 보며 의병활동에 참가할 뜻을 품었다. 1921년 우재룡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문, 우리가 합방이 되고 내선일체로 동일한 민족인데 불온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답, 나는 일찍부터 남선 의병대장 정용기의 의제이다. 의형과 맹세하기를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 사생을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의형이 순국하였으니 사상만은 바꿀 수 없었다. 문, 사상으로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답, 성과를 얻고 못 얻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대의를 망각할 수 없다. 4. 선열에께서 지킨 나라 예의 염치로 나라 만들자. 춘추시대 제나라 관우가 지은 관자 목민에서 나라를 지키는 네 가지 법도를 사유라 하고 이를 예, 의, 염, 치라 하였다. 예란 행동의 규범이요 의란 의리의 가치 판단이요 염은 청렴하고 강직한 지조요 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예가 있으면 절도를 넘지 않고 의가 있으면 제멋대로 나아가지 않고 염이 있으면 악행을 은폐하지 않고 치가 있으면 그릇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이 중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롭고 셋이 끊어지면 나라가 전복되고 넷이 끊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다.
백산 우재룡 선생 어록비 제막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정인열,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칼리지 부교수. 2024년 7월 4일 독립기념관 애국시 어록비 공원에는 새로운 어록비 하나가 등장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번지. 독립기념관을 찾는 사람이면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글귀를 담은 어록비이다. 독립기념관의 107번째로 들어선 이 어록비는 바로 백산 우재룡 독립운동가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의 발언 일부를 새긴 비석이다. 일찍이 의병 활동으로 종신형이라는 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백산 선생은 이후 계속된 독립운동으로 단단히 정신무장이 되었던 모양이다. 대한광복회 지회장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섰다가 다시 붙잡힌 그는 일본인 판사 앞에서도 당당했다. 일본인 판사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목숨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평소의 소신이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없다. 다만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다. 백산 선생이 경성법원에서 1921년 11월 1일에 했던 기계 넘치는 발언은 어쩌면 당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선 한국인이라면 가졌을 정신이었던 것 같다. 일본인 시각에서도 한국이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들 일본인 생각과 공감을 한 친일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산 선생처럼 옥살이를 했던 한국의 애국지사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본인이나 친일 한국인과 달리 백산 선생처럼 의연한 행동을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아 애국지사들의 투철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 박시목 형을 따라 함께 독립운동한 것으로 국가보훈부 자료에도 등장하는 동생 박진목이 대구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회고록 민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 대구 형무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애국지사에 얽힌 사연의 하나를 후세에 남길 자료로 적은 것인데 읽으면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삶을 되찾기 위해 앞장선 애국지사들의 기계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김땡땡 동지가 호협한 너털 웃음을 웃으며 호사카를 보고 머지않아 다시 만납시다. 잘 있수오. 그러나 전번에는 독립운동을 철저히 하다가 형무소 자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옳게 하지도 못하고 형무소로 가니 불쾌하오 하였다. 호사카가 김땡땡 동지를 보고 독립이 될 줄 아오? 하니 김땡땡 동지가 큰 소리로 되고 말고요. 우리가 독립이 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망해야 일본인들이나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어 라고 말을 하니 호사카는 사회주의자답다는 말을 하고는 고등경찰이 쓰는 말투로 몇 마디 건네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일행은 음산한 날씨에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면서 수갑을 차고 형무소로 넘어갔다. 형무소 감방에 들어가는 수속을 끝마치고 푸른 수의로 갈아입고 1944년 12월 어느 날 대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대구 형무소로 옮겨야 했던 필자 박진목을 비롯한 일행들이 대구경찰서 유치장을 떠나기 전에 겪었던 일의 한 대목이다. 악명 높은 경찰들이 득실거리는 고등경찰부서에서 담당 일본인 고등경찰과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일본인은 어김없이 과연 한국이 독립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반응은 당당하다.
나아가 일본인들에게 훈계까지 한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사는 공존과 상생의 길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지배를 하는 일본인들이 지배를 받던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 이번 우재룡 선생의 독립관 내 어록비 건립은 애국지사의 이야기를 담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졌다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법정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조차 소신 있게 당당한 뜻을 피력하는 애국지사들의 정신은 시공을 넘어 가슴에 새길 만하다. 그들의 언행은 사익이 아닌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공익과 국익,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들 어록비를 보면 과연 우리들은 공익과 국익 앞에서 어떠했던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흔히 우리나라 정치 세계는 온갖 편법과 불공정이 난무하고 공사 구분이 무너지고 뒤섞여 혼탁하기 그지없다고들 한다. 이런 아수라장 같은 정치 세계에 몸을 담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이 땅의 정치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여기에 들러 107개의 어록비에 새겨진 단 하나 짧은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직접 읽어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치 현장으로 달려가면 어떨까?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지고 달라질 것이다. 독립기념관 애국시 어록비 공원이 낡은 사고방식과 진흙탕 싸움의 구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1세기 우리 정치인들의 정신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쇠뇌해주는 성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다음은 언론 보도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너무 아주 글자가 너무 작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영남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했네요. 반 정도 했는데 1시간 7분입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그럼 반은 됐나? 반은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라이브나 이런 거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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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요 활동. 여 뒤쪽에는 보시면 사진들이 이만큼이고, 뭐 이제 유공자 정부랑 주요 경력하고 어록 생애 및 주요 활동 내용들은 이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게 실제로 재밌겠네. 요거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하고요. 지금 아직 이제 아까 이 책에 그 저자 뭐 내용에 적혀 있듯이 뭐 이제 참석했던 분들의 글들 은 장, 2장, 3장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뭐 1, 20분만 더 하면 되겠네요. 백산 우재룡 선생님의 어록비 제막식 참여 소회 사단법인 청소년 꿈랩 대표 이승희. 맡겨진 소임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처음 접하게 되는 어록비 제막식이란 호기심과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뿌듯함으로 잠을 설치고 전날 밤 정성껏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제막식 참가 신청이 일찍 마감되었던 터라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도 버스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로 가득했고 김밥과 음료, 간식, 잘 정리된 인쇄물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우대현 회장님께서 오늘 행사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도착한 어록비 공원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안쪽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록비는 독립기념관 전시의 연장적 성격을 갖는 야외 전시물로 애국 선열의 뜻을 비에 새겨 그 거룩한 정신을 되새기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김능진 광복회 부회장님께서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재직 시절 매일 이곳 어록비 공원을 찾으셨다고 하시니 이 공원이 주는 의미와 상징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어록비가 산책로를 따라 또는 위치 좋은 공원 곳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1년에 2기씩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세워진다고 했고 우재룡 선생의 어록비는 2년간의 심의를 거쳐 세워지는 107번째 비라고 하니 오늘의 행사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제막식이 거행되는 백산 우재룡 선생님의 어록비 앞에서 제막식을 축하하고 뜻을 함께 기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화환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고 독립기념관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천막과 의자 설치, 음향 설치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와주고 있었다. 더운 열기가 후끈했지만 장마 기간임에도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어디냐. 하늘도 도와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뜻깊은 제막식에서 양력 보고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나는 백산 우자룡 선생님의 생애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두 번의 무기징역으로 21년간의 고된 수용 생활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뜻을 이어나가신데 다시 한번 큰 감명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독립운동가 우재룡에 대해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번 제막식을 통해 그 일생을 곱씹으면서 마음 깊숙이에서 존경과 경외심을 느꼈다고 할까?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없다. 다만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다. 라는 제막비의 내용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가신 우재룡 선생님의 정신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새겨보고 기억해야 할 정신이라는 생각을 했다. 일제시대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지를 묻힌 순국외터 대구 행무소 책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두 번의 옥살이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시고 광복이 되고 난 뒤에도 재건 광복회 활동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가신 이력을 보면서 그분을 이끈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긴 시간을 이겨내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지금의 자유와 평화와 풍요로움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꿈랩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이러한 정신을 어떻게 녹여낼지,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나의 큰 숙제로 남았다. 백산 우재룡 선생님의 어록비 제막식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 죽비처럼 내려치는 백산 선생 어록, 전 민주당 대구 달서갑 지역위원장 권택흥.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관에서 백산 우재룡 선생의 어록비 제막식이 열렸다. 비석에 새겨진 어록을 보는 순간 죽비를 맞은 것 같았다. 조선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다. 다만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다. 선생의 일제 재판정에서 일본인 판사의 질문에 대답한 기록이었다. 나는 대구에서 30여 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두 번의 투옥과 공안정과 팔범이 되었다. 나이 50이 넘어 대구 변화에 기여하고자 민주당에 입당했다.
구청장과 2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사람들에게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고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대구에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훌륭한 개인들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독립군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도전하고 단체도 만들었다. 모였던 사람들은 떠나고 단체들도 예전 같지 못하다. 처음에는 모두가 보수 반동의 대구에 분노하며 결기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다. 5년이 지나고 10년, 또 15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다. 노동도 치지 않는 대구의 현실에 절망하고 자족했다. 대구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서울로 떠났거나 일상으로 돌아갔다. 대구에 남은 사람들도 대구를 변화시키자는 원대한 목표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양심을 버리지 않는 만큼 내가 확보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수구 반동 속에 몇 안 되는 착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30년을 싸웠던 전선에서 스스로 잠시 휴가를 준 나도 마찬가지다. 정말 대구를 바꿀 수 있을까? 남은 삶을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대구의 보탬이 되는 것일까? 승산 없는 싸움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선을 지키면서도 떠나지 않는 고민에 맞닥뜨린 사람, 대구 변화를 위해 뛰어들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모두가 현재를 살아가는 대구 독립군이다. 힘들고 끝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대구의 독립군에게 대한광복회 독립군 지휘장은 포효한다. 대구가 언제 변할지에 대해 이해타산하지 마라. 항일운동과 민주운동의 본산이었던 대구의 진속을 회복하는 것은 대구 사람의 본분이다. 죽비 같은 어록에 정신도 마음도 맑아졌다.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대구 전선에 선다. 백산 우재룡 선생 어록비 제막 전 금란회 회장 정덕란 2024년 7월 4일 11시 독립기념관 내 뒷동산 독립운동가 어록비 공원은 누가 봐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마침 장맛비가 그치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사 준비를 맡은 임상우, 이대영 두 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산 선생 어록비 건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산 우재룡 선생께서는 박지극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벌판 아니면 감옥, 감옥 아니면 벌판에서 끝없이 투쟁하시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귀감이 되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산 선생의 말씀. 일본 통치를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 없다. 다만 독립운동은 조선인의 의무다. 백산 선생 말씀에 쩔쩔매는 나카시마 유조우 일본 판사 이대영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백산 우재룡 선생 어록비 제막식이 2024년 7월 4일 11시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어록비 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제막식 준비 일부를 맡아 열심히 준비하였다. 행사 참석 인원은 대구에서 버스로 33명, 각지에서 행사장으로 오신 분이 30여 명,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렀다. 먼저 행사 준비를 한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넓으신 해량 있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어록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김능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9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셨기에 더욱 그렇다. 또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빗돌에 새겨진 백산 우재룡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 없다. 다만 독립운동은 조선인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백산 선생 앞에 있던 나카시마 유조우 일본 판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쩔쩔매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막식 관련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찍어져 솔직히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힘들고 요 뒤에 실제로 이거 저 솔직히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보려 그러다가 영상으로 그냥 일단 한번 남겨봤고요. 뒤에 이제 그 유공자 정보랑 병력 앞에서도 양력 뭐 했는데 주요 오록하고 생애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이거 뭐 약간 소설같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텍스트만 쭈루룩 있어가지고 이거는 마음 잡고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장 장소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고 이건 이제 독립유공자 묘역이고요. 어때 오시는 말씀이나 뭐 그때 행사했던 내용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하나 뭐 더 읽어볼 게 있긴 했는데 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저 제가 이제 이걸 언제 받았냐 그러면 이제 책 발간에 뭐 이렇게 비슷한 거에서 받았고 그때 이제 실제 백산 오세룡 기념사업회 회장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떤 약간 성명서도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다른 뭐 녹화된 건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비공개 영상으로 실제로 올라가 있었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어차피 책도 읽었는데 근데 이거 실제로 기념사업회 회장님한테 이제 허락도 안 받은 거라 가지고 일단 올렸다가 나중에 보시고 내리라 그러면 내릴 겁니다. 그날 그날 이제 발표되었던 성명문도 읽겠습니다. 제 건 아니라서 저작권은 제 게 아니에요. 일단 독립운동 역사는 폄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건국절 논쟁과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말 국권이 침탈당할 때 국권을 지키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하였고 1910년대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였던 대구의 시민은 이러한 역사퇴행을 묵과할 수가 없다. 대구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하고 대한광복회 결성일인 8월 25일에도 달성공원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의 공동체 정신으로 세계 역사상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켜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그 치유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 제1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의 부산물이다. 이러한 한계는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최근의 작태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친일 부역자들을 정당화시켜내어 결국 국가 존망 위기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광복절에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광복회 대구 지부장을 상대로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대구 교육감의 작태는 더욱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길러주어야 할 대구 교육의 책임자가 어느 지역에 교육감도 하지 않은 독립정신 폄훼의 기수가 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정치 오염의 결과라 판단한다. 이에 백산 우재룡 선생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위험에 경종을 울리고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2024년 9월 13일 백산 우재룡 기념사업회 회장 변호사 최봉태 낭독 하현재. 이거 뭐 약간 9일 전 발표한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뭐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고 이때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란가 잘 모르겠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이 아니죠. 이건 들으셨겠죠? 예. 그렇죠? 예.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